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고 계신 장면은 폴란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다연장 로켓 천무를 받고 폴란드 우스트카의 중앙 공군 훈련장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14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 모듈 계약분 290대 중 90대 인도했습니다. 지난달 공급분에 대한 선적이 계획보다 빨리 완료되며 납품 일정이 앞당겨졌는데요. 계약을 해도 납기일을 넘기기 일수인 유럽 방산 기업들과 정말 비교되는 총알 배송이었습니다. 이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다연장 로켓 천무를 예정보다 빨리 받아본 폴란드는 그에 호응하듯이 천무 실사격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사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천무의 생생한 장면을 폴란드가 전격 공개하자 천무의 예상치 못한 반전에 나토 국가들과 유럽 방산업체들이 경악했다는 후문인데요. 대체 천무의 어떤 모습을 본 것인지 오늘은 폴란드가 공개한 천무 실사격 모습과 나토 국가들의 반응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290대에 대해 7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천무 218대에 대한 1차 실행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2024년 4월 2차 실행 계약에서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게임 체인저인 90km급 CTME-90 유도탄에 대한 2차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천무 발사대 모듈 계약분 290대 중 90대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공급분에 대한 선적이 계획보다 빨리 완료되며 납품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납품한 천무 모듈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 그룹의 옐츠와 후타 스탈로바 볼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후 셰시와 발사대 등을 장착하고 폴란드 통제, 지휘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케이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마르케이가 완성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을 통해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인데요.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국방부는 무기계약 중단 설득을 일축하고 양국 간 흔들림 없는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는 호마르케이는 물론 K9 자주포의 공급도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며 한국과 폴란드 현지 방산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화의 빠른 납기, 정확한 약속 이행이 돋보이는 가운데 천무를 받은 폴란드는 이례적으로 천무의 사격훈련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가 천무 사격훈련을 실시한 곳은 폴란드 우스트카의 중앙공군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스트카 공군훈련장이 천무의 미사일 사거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폴란드 관계자는 우스트카 훈련장이 최대 80km의 사거리를 가진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개량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그게 바로 천무 실사격 훈련을 위해 확장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전까지 우스트카 훈련장의 최대 사거리는 20km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명으로는 천무, 호마르케이의 다연장 로켓은 최대 사거리가 80km에 달합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천무를 통해 다연장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전격 공개하자 폴란드 군사 칼럼니스트 디버글리스가 한국으로부터 천무가 폴란드에 도착하고 이를 폴란드군이 성공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폴란드 군사 칼럼니스트 디버글리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스티카 훈련장에서 발사된 호마르케이 로켓 시스템의 성공적 발사는 폴란드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역사적으로 인프라의 한계와 기술적 격차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폴란드의 우스티카 훈련장은 이번에 호마르케이를 도입해 첨단 유도미사일을 통합함으로써 이제 사거리 80km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호마르케이 로켓 시스템의 성공적인 발사로 폴란드군은 변혁적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중심에는 최첨단 유도로켓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합한 한국의 K239 천무를 폴란드에서 개조한 호마르케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이정표는 현지 생산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폴란드가 유럽 방위의 중추적인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술 및 산업 자율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 발사는 구식 소련시대 시스템에 대한 의존에서 첨단 국내 역량 배치로 전환하는 폴란드의 군사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정점을 강조합니다. 2000년대 반토치카 발사대가 철수하면서 폴란드는 로켓 전력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이로 인해 폴란드의 방어 능력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사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폴란드의 로켓 실사격 훈련은 거의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로켓 실사격 훈련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천무를 통해 다연장 로켓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는 것은 구닥다리 러시아제 로켓에서 벗어나 한국을 통해 최첨단 기술을 통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폴란드의 로켓 부대가 재창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폴란드가 갑자기 유럽 내 국방 생태계에서 최고의 화력을 지닌 국가로 발돋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토가 보유하고 있는 MLRS는 미국의 M270과 하이마스, 독일의 PLUS, 프랑스의 LRU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PLUS, 프랑스의 LRU는 아직 자국에서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수출 이력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보다 많은 수의 MLRS를 가진 국가는 현재로서는 나토 내에 없게 되었습니다. 포마르케이의 능력 핵심에는 두 가지 주요 탄약 유형이 있습니다. 최대 80km까지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유도로켓과 이 사거리를 290km까지 연장하는 CTM-290 SRBM입니다. 이 시스템의 모듈식 설계는 기존에 유도되지 않은 탄약을 수용하여 다양한 전장 시나리오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장합니다.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국산화된 이 탄약의 생산은 폴란드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폴란드의 포병 시스템 현대화는 폴란드의 광범위한 국방 목표를 잘 보여줍니다. 노후화된 소련시대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포마르케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써 폴란드는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토의 집단안보 프레임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칼럼니스트 디버글리스는 한국명 천무, 폴란드명 포마르케이가 폴란드에서 실사격에 성공하고 폴란드가 이러한 다연장 로켓을 갖게 된 것이 의미를 이처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폴란드의 훈련장의 최대 범위까지도 넘겨버린 한국의 천무에 미친 사거리에 폴란드는 물론 유럽 방산기업들까지 놀랐고 심지어 폴란드는 납기일보다 더 빨리 보내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과 납기 능력 덕분에 고작 2년 만에 300문의 천무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부문에서 유럽 내 꼴찌였다가 단숨에 1위로 올라서는 반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장거리 포병 체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사상자 중 80%는 포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동부에서 러시아와 무려 10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전장에서 적이 공격을 막고 우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호위 성능과 포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등은 K9 자주포를 구매하면서 장거리 포병 체제를 확보해놨는데요. 여기에 천무와 같은 무기도 도입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최근 독일 레오파드2A 주력 전차 18대에 대한 추가 구매 옵션을 포기하고 대신 방공 및 장거리 사격 능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장거리 타격 수단에 16억 달러를 지출하겠다 약속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군사 예산의 4분의 1을 장거리 타격 능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의 생산 지원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답변을 원하며 에스토니아의 빠른 생산 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몇 달 안에 다른 옵션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불만을 토로해 동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빠른 납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대변해주는 동시에 한국의 천무를 콕 집어 한국의 천무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해 미국의 하이마스 생산이 늦어질 경우 한국에 천무를 싸겠다는 엄포가 지금 유럽에서조차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천무의 실사격 훈련을 폴란드가 전격 공개하자 외신들도 천무와 관련해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 중 한 곳은 아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기술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연장 로켓 천무로 노르웨이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추가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추가 수출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천무에 대한 관심과 호평이 이어지자 최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한국과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면서 한국과의 무기계약 중단은 사실이 아니며 중단 없이 잘 이행되고 있다. 추가 계약을 위한 협상도 세심히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The system itself uses radar, interceptors, and sensors to detect and neutralize incoming threats in real time. Of course, I'm saying it's really cool in like as somebody who's watched videos of it. Take a trip to Korea, and it's exactly the opposite. You know, it's literally got mountainous terrain, dense urban areas, which are going to cause kind of issues for radar line of sight issues. You've got interceptor accuracy in tight spaces. And then you've got kind of multi-vector attacks. You've got all of that to consider. So this sounds theoretically wonderful for Israel. I wonder what it's really going to be like i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해 4월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등 300기가 넘는 공중무기를 쏟아부었지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은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해 현존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방공망 체계 아이언돔으로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의 벌떼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자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이 얼마나 촘촘하게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의 한 유튜버는 한국형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성능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 2025에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을 대거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방산 기업들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장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하나와 LIG넥스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이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아이덱스 2025에 참가해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아이덱스 2025는 올해 65개국 1350개 업체가 참여하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였기에 글로벌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번에 어떤 무기들을 배치할지 한국관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듯이 하나와 LIG넥스원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을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여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관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유도탄 발사대, 발사관, 다목적 레이더를 생산하고 LIG넥스원은 이를 통합 운영할 통제소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 2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통합 전시관을 운영했고 특히 엘셈과 함께 지대공 요격 미사일, 안티드론 시스템 등 다양한 고도를 방어할 수 있는 통합 방공망을 선보여 대공방어 시스템에 관심이 높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는 엘셈의 주요 구성 요소인 유도탄과 발사대, 다기능, 레이더 등을 포함한 다층 방공 솔루션과 같은 핵심 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엘셈 유도탄은 요격 고도까지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다중펄스 추진기관 기술을 적용했고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미세한 가스 분출로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위치 자세 제어 장치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세계가 주목할 것은 하나 시스템의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다기능 레이더인데요. 한국형 아이언돔은 단시간에 날아오는 다량의 포탄을 빈틈없이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 저비용 유도탄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한 교전 통제 기술, 다양한 구성품을 연동하고 통합해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을 요구해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 방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중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와 함께 소형 무인기 탐지, 포획, 레이저, 요격 등이 가능한 안티드론 시스템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IG넥스원 역시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장거리,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엘셈을 비롯해 장사정 포탄을 최단 시간 내에 탐지, 추적, 요격하는 장사정 포요격 체계 LAMD를 전시했습니다. 또한 LIG넥스원의 대표작인 중거리, 중고도 요격체계 천궁2, 다양한 모듈형 장비를 탑재 가능한 무인수상정, 유도무기, 미래병사용, 스마트 무장 등을 전시해 중거리, 중고도 요격체계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서의 핵심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LIG넥스원은 2021년 아랍에미리트와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부터는 엘셈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방산 전시회를 통해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갖춘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로서 산발적이고 간헐적인 사격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높은 수준의 무기체계로 개발되고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또한 LIG넥스원은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CIWS2도 선보이며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국내 개발을 선도해온 업체로서의 대공방어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CIWS는 전투함정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해 적이 발사한 대함, 대공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동화된 무인체계를 뜻합니다. CIWS2는 단시간 내 수천 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위협을 무력화하며 해상용뿐 아니라 지상용으로도 진화할 예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이덱스 2025에는 한국 방산기업들의 수장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아이덱스 2025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글로벌 방산기업 관계자,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등 다층 방공망 솔루션 수출, 국산 엔진 탑재 K9 자주포 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특히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은 항공엔진 제조, 기계 및 전자장비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방산무기 회사인 EDG의 대표와 만나 다양한 무기 개발에 대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화는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 및 위성산업에서도 EDG와 협력을 제안했고, 조선 해양 분야에서도 하나오션과 EDG 조선소 간 협업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본상 LIG 회장도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직접 뛰며 K 방공망 수출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구본상 LIG 회장은 K방산 열풍이 불기 전부터 지속 성장의 답은 해외 수출 확대라는 신념으로 20여 년간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LIG는 아랍에미리트와 2022년부터 대공망 확장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부회장이 직접 나서 M-SAM2, L-SAM2 안티드론 시스템 등을 포함한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 K대공망의 현지 수주를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한국형 방어 체계를 선보인 가운데 유튜브 매체 XD 이노베이션이 한국의 아이언도명 방공 시스템 개발 현황에 대해 이런 영상을 올려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아이언돔은 일종의 방공호와 같은 것입니다. 로켓 및 포병 공격이 있다면 그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지 센서와 레이더 요격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위협을 방어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는 이렇게 설명하고는 시스템 전문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자 시스템 전문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스라엘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번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산악지형입니다. 따라서 도시들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된 도시들이 적이 공격을 받는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즉 한국의 아이언돔은 이스라엘과 달리 산악지형과 고밀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엔지니어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0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쿠제스탄, 일람 등 세계주의 군사시설물을 폭격하면서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 3곳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 밖에도 폭격을 가한 S-300 포대가 하나 더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의 모든 방공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할 수준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란의 첨단 방공포대가 무용지물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은 수백 발 중 극히 일부만이 이스라엘 본토에 닿은 반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과 미사일은 쏘는 족족 목표물을 때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갖고 있는 S-300 포대는 옛 소련 시절 개발된 지대 공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2016년부터 이를 도입해 핵시설과 주요 공항 등 시설 변에 배치하고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호위에도 활용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인근에 배치돼 있던 S-300 포대를 파괴한 데 이어 S-300 포대를 다수 파괴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등 2차례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은 이란의 무기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우수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이란은 갖고 있던 방공망 중 가장 우수하다고 자랑했던 것조차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부터 민감한 군사시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방공망 시설의 우수성은 검증되어 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에서 엔지니어는 좀 더 자세히 한국의 아이언돔의 우수한 성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단 레이더 라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정확하게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및 정밀 유도탄 약드론도 물리쳐야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종이, 비행물체 등등 모든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AI 기반 타겟팅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국의 지형에 맞게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밀집된 도심과 민간시설의 안전을 위해서는 머리 위에 최고의 도전, 즉 아이언돔을 설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은 고급 레이더와 인공지능이 많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아이언돔은 민간 지역의 안전 및 전략적 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며 한국의 이러한 국방 시스템 혁신에 대한 노력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못지않은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의 이러한 혁신은 아시아에서도 특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수출에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방산 전시회를 통해 이제는 K대공망까지도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신기한 물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군무기 체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기가 배치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는 천광이라는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일 경남 사천 충원탑을 방문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참배하고 헌화 활동으로 올해 경영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카이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 등 약 30명이 참석해 K방산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산업의 도약과 자주 국방력 강화를 견인하겠다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카이는 지난해 KF-21 양산 착수와 LAH 초도기 납품 등 예정했던 대형 개발 사업과 양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국산 회전익 항공기 수리온의 해외 첫 수출 달성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강구영 사장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항공기 개발을 성공하고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됐다라며 새해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과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 양산 등 국가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올해 회전익 추가 수출 기회를 모색함과 동시에 미주, 아시아 등지에서 대규모 FA-50 수출 기반을 다지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차세대 전투체계 등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KF-21은 천소티 비행을 달성하면서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소티는 항공기한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한 횟수를 뜻하는데요. KF-21은 2022년 7월 CJ1호기 최초 비행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현재까지 공중급유 및 공대공, 무장 발사 등의 다양한 비행 시험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천소티 달성으로 체계 개발 비행 시험으로 계획된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 정도를 완료해 반환점을 돈 것입니다.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일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KF-21 사업이 순항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해 왔습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올해 선정한 수상자는 모두 55명입니다. 군사 분야로는 방위사업청 정태일 수석 전문관이 KF-21 개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방사청은 공학박사인 정태일 수석 전문관은 한국형 전투기 항공기체계팀에서 비행제어 담당이라며 비행제어 개통의 현장 사업 관리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초 비행과 공중급유 시험, 고받음 각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내 최초로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 가치, 고난이도,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의 이상윤 전문관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KF-21 개발 업무가 아닌 국방 레이저 분야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인데요. KF-21 사업이야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니 수상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갑자기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 표창을 받은 것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공학 박사인 이상윤 전문관은 방공 유도무기 사업팀에서 미래무기 체계인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내 레이저 무기 개발의 초석 마련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받은 수상이니 작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군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할 경우 요격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을 서울 도심에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올 연말 처음 양산에 들어간 천광은 수도 서울의 영공을 방어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전군 최초로 배치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드론 방어용으로 실전 배치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신속성, 경제성 등에서 기존 무기와 차별화되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우리 군의 방공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사청은 지난 7월 양산 착수 회의 당시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군에 실전 배치 운용하는 선도 국가가 됐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능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군사 비절감과 방공 능력 극대화를 동시에 이루는 선택으로 대한민국 방공 전략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천광은 고출력 레이저빔을 이용해 적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기존 물리적 요격이나 전자적 무력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더 정교한 방어를 가능케 한 혁신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무인기를 수도권 상공에 침투시키는가 하면 은밀하게 남한 전역에 무인기를 정찰용으로 보낸 사실이 발각되는 등 북한 도발이 점점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어 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약 없이 전기만으로 운용되는 레이저 무기다 보니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총탄 소음으로 발각될 일이 없습니다.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해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방공지휘통제 경보 체계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수신,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천광은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처럼 레이저 광선을 사용합니다.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로 표적을 타격해 무력화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영화처럼 발사된 레이저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천광의 가장 큰 강점은 정밀성과 빠른 대응 속도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해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작거나 빠르게 이동하더라도 레이저 빔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효 사거리 내에서 실시간 탐지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적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에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경제성과 지속성도 상당합니다.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하기에 기존 방공체계 대비 월등히 경제적입니다. 탄약 없이 전기만으로 운용, 지속적인 작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레이저 무기의 특성상 소음이 없어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심에서 방공 작전을 수행할 때 민간에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천광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체계에 대한 장병들의 숙련도 확보, 주요 거점 지역으로의 추가 배치, 그리고 기존 방공 체계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승태 레이저 대공무기 중대 소대장은 대공포 오리콘을 사격하기 위해서는 운용요원 10명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천광은 3명이면 사격 준비부터 타격까지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창 수방사 전력부사관도 천광은 자동 추적을 걸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레이저가 발사된다며 정확성은 다른 무기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은 2019년 8월 시작돼 약 8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으로 개발된 이 무기는 실사격 시험에서 100% 격추에 성공하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무기는 방위사업청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육군은 지난 10월 4일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올해 전력화하는 최신의 무기 4종을 공개하는 전력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소형 무장 헬기 미로온 등과 함께 이날 대내외에 공개된 첨단 전력화 장비 중 하나가 바로 천광이었습니다. 북한의 전방 위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육군의 첨단 신규 장비로 소개된 천광에는 적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단시간에 파괴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현재 방사청은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을 수백 킬로와트 수준으로 높이는 추가 기술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천광이 항공기, 미사일 등 대형 항적을 대응하는 레이저 무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광의 실전 도입은 다양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먼저 수도 서울 방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중요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북한의 우선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천광의 배치는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도심 방공 체계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심리전 차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활용해 한국군의 방공망을 시험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천광의 실전 배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광 운용 장병들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반복하며 비사격 절차를 숙달하고 있습니다. 적을 식별하면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 즉각 천광으로 이동해 레이저로 적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도 서울의 하늘을 지키는 천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천광 실전 배치 소식을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데요. South Korea is set to deploy laser weapons to shoot down North Korean drones, making it the world's first country to operationalize such cutting-edge technology. South Korea's laser weapons program could be a game changer.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Hanwha Aerospace, these drone zapping lasers are not only highly effective but also cost efficient. 네티즌들도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기술로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에너지든 레이저든 정말 대단하네요. 새로운 미래 무기.
스타워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소식에 중국이 징징대고 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